이더리움이 올해 1분기에만 30% 넘게 빠졌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32.8%,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처참한 분기 성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고래들은 41만 ETH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더리움은 단연간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이더리움 재단도 스테이킹을 늘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가격은 빠졌는데 큰 손들은 오히려 모으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이더리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차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이더리움은 달러 기준 2100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업비트 원화 기준으로는 310만원 중반대입니다. 올해 1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32.8%로 마감됐고, 이는 코인데스크 기준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분기 성적이에요. 역대 최고가 대비 약 60% 하락한 상태이며, ETH 도미넌스는 10%대 초반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ETH, BTC 비율도 0.032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만 보면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눌려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차트 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드릴게요. 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동평균선의 구조예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한 데스크로스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50일선은 2040달러 초반대, 200일선은 3100달러 초반대로 두 선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구조는 장기 추세가 아직 하락 기울기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분석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다음은 RSI입니다. 최근까지 과매도 구간 아래에 머물렀던 RSI가 반등에 중립대인 50 직전 구간으로 올라왔어요. 과매도 국면을 탈출했다는 것 자체는 바닥권에서 매수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다는 단서로 보일 수 있어요. 다만 50선을 아직 넘지 못하고 눌리고 있다는 건 추세 전환으로 확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MACD를 보면 히스토그램이 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지금 정확하게 팽팽한 교착 상태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다음 방향이 결정되는 분기예요. 볼린저 밴드는 상단이 2300달러 초중반대, 하단이 1910달러 중반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밴드폭이 수축되는 흐름이에요. 볼린저 밴드 수축은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수축 이후에는 방향이 정해지면 한 방향으로 강하게 터지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은 방향성 폭발 직전에 에너지 압축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2동 평균선은 2100달러 초중반대 부근에서 우하향에 막 멈추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바뀌는 초입이에요. 이 22동 평균선이 방향을 어디로 꺾는지가 단기 추세 전환의 1차 신호가 돼요. 4시간봉으로 내려오면 단기 흐름이 더 세밀하게 보여요. 현재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이 서로 가까이 모인 수렴 구간에 있고, 가격은 이 두 선을 사이에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기 RSI는 과매도 탈출 이후 50 안팎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MACD도 0선 근처에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일본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고 보조지표도 교착 상태인 지금은 매수도 매도도 힘을 확실하게 못 쓰는 구간이에요.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으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잡히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거나 지지 구간에서 반응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이 현 구간에서는 유효해요. 차트 바깥의 재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현재 1600만 ETH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수량이 줄어들수록 즉각적인 매도 물량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고래지갑은 최근 30일간 41만 ETH를 추가로 쌓았고, 중형 지갑군도 3월 말 이틀 사이에 75만 ETH 이상을 집중적으로 매집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7만 ETH 스테이킹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2만 2천 개 이상의 ETH를 추가로 스테이킹했습니다. 재단이 이 가격대에서 매도보다 스테이킹을 선택했다는 건 단기 수익화 의지보다 네트워크 참여를 우선했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매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죠. 매크로 측면에서는 파월 연중 의장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관련 지정학적 긴장 완화 발언도 나오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걸쳐 매수 심리가 소폭 살아나는 국면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더리움 자체의 직접 호재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경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진입 구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에서 핵심 지지 구간은 두 곳이에요. 첫 번째는 52평선과 단기 수평 지지선이 겹치는 2040달러 초반대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반등 이후 눌림이 나올 때 첫 번째 지지 테스트 자리가 돼요.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하단과 직전 저점 구간이 맞물리는 1910달러 중반대예요.
이 자리는 밴드 하단 지지가 함께 받쳐주는 구간이라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저항 구간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단기 매물대가 겹치는 2200달러 초반대가 1차예요. 여기 돌파하면 밴드 상단인 2300달러 초중반대가 다음 목표 구간이 돼요. 현재는 밴드가 수축 중이기 때문에 밴드 안에서 등락보다 어느 방향으로 밴드 밖으로 튀어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각이 더 필요해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 캔들이 확인되면 그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리스크 요인도 짚어드릴게요. 현물 ETF에서 최근 한 주간 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는 2026년 누적 순이익을 사실상 0으로 되돌리는 수준의 유출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단기 가격에 추가 압박이 올 수 있어요. ETH BTC 비율이 5년 최저 수준에 있다는 점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수 있다는 신호예요. 데스크로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장기 추세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방향의 리스크가 아닌 속도의 불확실성이에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빠져나가고 있고 큰 손들은 계속 모으고 있으며 재단도 스테이킹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조정이나 행복 구간이 더 이어지더라도 눌림을 분할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논리는 살아있어요. 오늘 이더리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기준 데스크로스가 유지되고 있고 볼린저 밴드는 수축 중으로 방향성 폭발 직전 에너지 압축 구간이 있습니다. RS는 과매도 탈출 이후 중립대 진입, MACD는 교착 상태이며 4시간 봉도 이동평균선 수렴과 함께 방향을 탐색 중입니다. 지금은 선진입보다 지지 구간에서의 반응 확인 또는 방향을 잡히는 캔들 이후 대응이 유효한 시점이에요. 단기 횡보나 추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거래소 보유량 감소와 고래 매집 흐름이 유지되는 한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접근이 가능한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